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운동학에서 사용하는 네 개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걸 갖다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 안에 이런 어, 또 안에 내경 같이 붙어 있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디스크에 이 로프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여기에 초기 속도와 일정한 가속도가 요 C점이 로프의 가속도가 되겠죠. 로프의 속도 가속도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 요 C점에. 그리고 이제 이 로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풀리가 이 디스크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슬립이 없다. 슬립이 없다는 건 구름 접촉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따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라. 디스크가 2초간 돌아간 각도도 구하고 2초 후에 각속도도 구하고 이런 식이에요. 2초 후에 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런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구름 접촉을 한다는 거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구름 접촉한다는 거는 요 지금 D점이라고 했을 때 요 D점이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여러분 책엔 대부분 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한 점인지 분명히 해놓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D점은 강체 요 A 디스크 A에 속한 점이고, D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점으로서 이 풀리 상의 점이 또 있겠죠. 그 점을 갖다 그 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D 스타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D 스타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점과 D점은 속도가 같다. 그게 구름 접촉이라고 했어요. 두 개가 구름 접촉한다는 얘기는 닿고 있는 두 점이 서로 속도가 같을 때 그걸 구름 접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가속도가 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가속도가 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네 개 정리와 구름 접촉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꼭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돼서 몰아서 해야지, 그러고 들을 땐 그냥 들어놨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 중간에 설명할 때 잘 못 알아듣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R1 값, R2 값 다 주어졌고, 요거 다 주어졌을 때 우선 먼저 그 순간에 요 순간에 요 디스크의 각속도, 각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얘가 지금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저건데, 일정한 값을 갖는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풀리가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디스크는 일정한 각가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각가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일정한 저걸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이 C점의 속도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C점의 속도는 여기에 요 풀리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속도가 다 똑같죠. 평균 운동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처음에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간 당연해 보이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데 그 점의 속도가 요 D점, A에 속한 점의 속도가 같으니까 C점의 속도는 D점의 속도가 같다. 왜? 롤링 컨택 조건에 의해서. C와 D가 같다는 이유는 롤링 컨택 조건에 의해서 같다는 얘기예요. C와 D. 여기 D와 일치하는 점은 D스타라고 했는데, D스타점은 같은 풀리점에 있으니까 C의 속도와 D스타점의 속도는 같죠. 그 다음에 그 D스타와 D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 C와 D가 같다. 자, 그런데 D는 A 강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같은. 그러면 A 강체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 O점도 A 강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O점과 D점은 동일한 강체 A 위에 있기 때문에 2점 정리를 쓸 수 있다. 그죠? 2점 정리는 동일한 강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에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왜 저런 당연한 얘기를 자꾸만 할까 앞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많은 문제에서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별로 그렇게 혼동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고등한 문제로 가다 보면 그게 혼동되는 도대체 이 점이 어디 붙어서 움직이는 점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두 점이나 잡아가지고 어느 강체에 붙었는지도 확인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아무 두 점이나 눈에 보인다고 그냥 이 두 점 다 2점 정리 써가지고 같은 강체 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2점 정리 써가지고 풀게 되면 틀려. 그래서 항상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어떤 점에 대해서 속도나 이런 걸 2점 정리를 쓰려고 그러면 그 점이 어떤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점 두 개 있다고 2점 정리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면 그게 헷갈린다. 기초를 처음에 단단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자,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어떤 평면 위에 이런 디스크가 굴러간다. 그러면 디스크 요 점이 평면하고 닿고 있는 점이 굴러가면서 만드는 궤적이 있죠. 궤적. 그 점은 어디 붙어 있는 점이에요? 디스크에 붙어 있으면 디스크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 그 평면에서 이렇게 하는 점은 그러면 그라운드에 붙어 있나? 그라운드에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럼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디스크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만드는 그 궤적, 그 궤적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디스크하고 그 평면하고 이게 접하고 있는 그 점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이 궤적을 그려보니까 이 지면 위에 이렇게 패스를 그릴 텐데 패스를 그리는 그 점은 어디 붙어 있냐 이거죠. 어디 붙어 있냐? 그건 디스크에 붙어 있지도 않고 지금 그라운드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디스크의 중심점에 속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디스크에 여기 이 점이 디스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점하고 디스크의 중심점하고 사이에 2점 정리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걸 잘 모르고 막 써버리면은 보니까 뭐 거기 공간상에는 디스크 가상사리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 디스크에 붙어 있는 점이구나 하고 디스크의 각속도 알면은 그 두 점 사이에 2점 정리 써가지고 디스크의 중심점의 속도는 그 밑에 가상사리에 붙어 있는 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2점 정리 쓸 때 2점 정리는 반드시 같은 강체에 붙어 있는 두 점 사이에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이 내가 지금 두 점을 골랐을 때 이 두 점이 어떤 강체에 붙어 있는 건지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적용해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그대로 틀리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여기 5점의 속도는 0이고 요거 각 속도는 오메가 k 헤트 ROD는 R1J 헤트 R1 이거 다 여기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K 헤트 J 헤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 I 헤트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1 오메가 I 헤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놈이 바로 C하고 같다 그러는데 C 값이 여기 주어져 있죠. 300 주어졌단 말이에요. 300이 마이너스 R1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마이너스 4. 즉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속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름 접촉할 때 두 점 사이에 뭐가 같아진다고 그랬냐면 요 접하는 전면 여기서 전면 방향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따지면은 그거의 전면은 여기에 법선 방향에 해당하는
그 방향으로만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접선 방향으로 똑같다고 그랬어요. 구름 접촉할 때 이렇게 두 개 붙었을 때 요 두 개 붙어 있는 점은 요 전면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똑같고 요쪽 방향의 속도 성분 가속도 성분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름 접촉 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점의 가속도를 먼저 구하면 디스크의 가속도를 구하면은 D점의 가속도는 O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이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요 성분 중에서 요쪽 방향 성분이 요 C점의 가속도가 같다 그랬죠. 요 성분이 C점의 가속도가 같다. 그게 구름 접촉이다 그랬어요. 노멀 방향 이쪽 방향은 다르고 얘 풀리하고 이 디스크가 접하는 방향만 성분이 가속도 성분이 같아진다. 그 접하는 방향의 성분이 마이너스 R1 알파니까 요 놈이 여기 나오는 225하고 같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라디안 퍼 세크 자승이다. 역시 시계 방향으로 각가속도 크기 저걸 갖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각속도와 시간 t가 0일 때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구했어요. 각가속도는 안 변하죠. 이건 안 변하는데 등 각가속도 운동하니까 안 변하는데 각속도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건 변합니다. 그 변하는 거는 이 등 각가속도 운동할 때는 요거 이 각속도 초기 각속도에다가 요거에다가 시간 t 곱한 거가 된다. 그것도 전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가 2초간 돌아간 각도 등 각가속도 운동할 때는 돌아간 각도가 세타 제로 더하기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렇게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 제로 여기 앞에서 오메가 제로 이거 배우고 시간 t가 0일 때 값이 오메가 값이 오메가 제로 값이고 알파는 앞에서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3 배웠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4 라디안 그 얘기는 시계 방향으로 14 라디안 돌아갔다 이거죠. 14 라디안 돌아갔다. 자, 두 번째 문제는 B 여기 그 밑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이놈이죠. 이거 조금만 이러면 이놈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의 속도를 가질 텐데 B의 2초 후의 속도를 구해라. 각속도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각속도 2초 후의 각속도는 초기 각속도에다가 각가속도 곱하기 시간 2초 마이너스 2초 후에는 마이너스 10 라디안 퍼 세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 각속도가 10 라디안 퍼 세크가 됐을 때 요 점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요 반경 R2에다가 요 각속도를 곱한 게 바로 요 점의 속도가 되겠죠. 그 점의 속도가 요 점의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5점과 요 2점 사이에 2점 정리를 속도 관계식으로부터 2점의 속도를 구하고 근데 2점의 속도가 여기 지금 요 B를 갖다가 잡고 있는 이 실의 속도하고 같은 거 그냥 그 실 위에 있는 점은 아니죠. 2점이. 그렇지만 2점이 이 실과 구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점의 속도가 바로 얘의 속도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해도 풀리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뭐 걔하고 같다 해서 그냥 대충 해도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대충 해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 가서 조금 고등한 쪽으로 가면은 그 대충 해놨던 대충 이해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전부 다 혼란의 도가니로 자기를 몰고 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가서 깊은 데까지 높은 수준까지 갈 수가 있지. 처음에 대충 해놓고 나면은 대충 이해하는데 하고 하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서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서 계속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2초 후에 각속도가 구해졌기 때문에 그 각속도 이용해서 여기서 이용해서 5의 속도는 0이고 요 각속도 마이너스 10k 헷 요거 이용해서 요걸 갖다가 B의 속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에 움직인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아까 2초 동안 돌아간 각도가 14라디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경 곱하기 돌아간 각도 한 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감는 거리가 풀이 감는 거리가 이게 저 디스크가 돌아간 각도에다가 그 반경 곱하면 감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4라디안 앞에서 구한 거고 여기 반경이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리 그냥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t가 0일 때 D점의 가속도 이거는 앞에서 이미 구했죠. t가 0일 때 D점의 가속도는 원래 D점의 가속도가 이거라고 구했었는데 알파를 구하고 나면 알파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도 앞에서 구했고 오메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으면 요게 D점의 가속도죠. 이미 다 구했던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쓴 게 뭐만 있냐? 이점 정리하고 구름 접촉 조건 그 두 개만 썼어요. 다른 거 쓴 거가 없습니다. 제일 쉬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점 정리 쓰는 게 제일 쉽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엔지니어링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이 정리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 70% 정도는 이 정리 계속 쓰게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나머지 세 개 정리, 각속도 덧셈 정리라든지 백타 미분 정리라든지 1점 정리라든지 얘네들이 나머지 30%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정리 쓰는 것들이 약간 까다로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죠. 대부분.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디스크가 이 지면 위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는데 이 디스크 요 안쪽에 있는 원 위에 그 렉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굴러가면 얘하고 요 원하고 얘하고 구름 접촉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속도하고 얘 속도 같으니까 이 렉이 얘가 굴러가면서 이 렉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돌아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디스크가 이렇게 굴러갈 때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름 접촉이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하나는 여기서 일어나요. 두 C점과 D점에서 구름 접촉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C점과 B점에서. 자, 그럴 때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A점, 디스크의 중심점의 속도가 1.2다. 미터 퍼 세크일 때 그럴 때 먼저 이 지금 디스크라고 하는데 뭐 기어라고 표현하는데 기어가 됐던 디스크가 됐던 얘의 각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C점은 이 디스크의 여기에 속한 점입니다. C점과 A점은 둘 다 디스크에 속해 있으니까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으로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C의 속도는 A의 속도로부터 A와 C가 붙어 있는 강체의 각속도 곱하기 A에서부터 C까지. 근데 C점의 속도는 우리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얘 점이 지면과 구름 접촉하고 있으니까 두 점의 속도는 같아야 되는데 지면에 속한 점들은 다 속도가 0이니까 지면하고 구름 접촉하는 점은 다 속도가 저절로 0이에요. C점의 속도 0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0이다. 이거 한 게 0이다. 이게 0이 되려면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8 라디안 퍼 세크가 돼야 된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의 각속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진 운동하고 있는 이거 강체 이 R의 속도를 또 구해라. 그랬어요. 자, R의 속도는 요 B점이 요 디스크에 속해 있는 요 B점이 이 R에 속해 있는 점과 구름 접촉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같죠. 그러니까 R의 속도는 이게 병진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R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속도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병진 운동하는 거는 속도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B점의 속도가 이 레일의 속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 접촉하기 때문에. 그럼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 알고 얘 각속도 하니까 B점의 속도는 2점 정리 쓰면 그냥 구해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R의 속도는 B의 속도하고 같은데 B의 속도는 A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점 정리 써서. 왜냐하면 A의 속도도 주어졌고 여기에 지금 요 디스크의 각 속도도 이 위에서 주어졌고 그러니까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 거기다가 뭐 여기 있는 이 D점에 또 뭐 속도 구해라. 뭐 D점의 속도 D점도 A점하고 똑같이 다 이 디스크에 속해 있는 점이니까 D와 A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점 정리 쓸 수 있죠. 단지 A와 D니까 여기에 포지션 벡터가 A에서부터 D까지 위치 벡터가 이렇게 쓰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보통 강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체 속도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 강체가 이 경우처럼 병진 운동하는 경우는 강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속도가 다 똑같아지니까 강체 속도라고 써도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만 강체의 속도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강체의 가속도, 강체의 속도. 일반적으로 안 쓴다. 강체가 회전하게 되면 강체상의 많은 점들이 다 속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강체의 속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점이라고 지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점의 속도, 어떤 점의 가속도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음? 요거 마이너스 0.15? 이게 A에서 D까지잖아. A에서 D. A에서 D. 이게 마이너스 I 방향이잖아. 답의 부호가? 왜? 여기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되잖아. 그러니까 뭐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해. 자, 요번에는 걔가 속도만 주어진 게 아니라 얘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 가속 운동을 한다. A점이 평면으로. 이 디스크의 중심점은 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A점은 I 방향 성분밖에 안 가져요. 그죠? 가속도가. 등 가속 운동을 한다. I 방향으로 3m/s 자승이라는 등 가속 운동할 때 그때 디스크의 각가속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C점의 가속도 알고 있다고 그랬죠. C점의 가속도. C점의 가속도. 자, C점의 가속도는 우리가 C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A점의 가속도 이거 2점 정리 써서. 그래서 그 구한 게 뭐가 되냐면 이 디스크의 각가속도가 알파라고 그러면은 알파 K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거기다 알파 K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해진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시점의 가속도는 이 지면의 가속도하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쪽 방향 접하는 방향 성분이 같다고 그랬어요. 지면의 가속도는 0이니까 결국은 요 앞에 있는 접하는 방향 요 성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요 뒤에 있는 거는 0이 안 되지만 요 앞에 있는 놈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알파 값이 구해진다 이거죠. 알파 값이 마이너스 20 구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지면과 접하고 있는 디스크에 속한 점 C점의 가속도는 요게 J 해트 방향 성분만 보이는 게 여기 보이죠. 요쪽으로 이렇게 여기 돌아가는 요 디스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 차이가 난다. 두 접점 사이에 가속도 사이에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나서 BC D점의 가속도 구해라. BC D점의 가속도 구해라. 뭐 A점의 가속도 알고 지금 각가속도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갖다가 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B도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 그죠?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 D도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 A와 D 또는 A와 B가 다 이 디스크 G에 속해 있는 점이니까 디스크 G의 각가속도와 디스크 G의 각속도 써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 2점 정리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어, 계속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동력학 뭐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이 이점 정리 속도식과 가속도식은 무수히 많이 적용하게 돼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아마 나는 이거는 걱정을 안 해요. 대부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듣게 돼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알 때까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 정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자, 다음 예제. 이 예제는 이거 피스톤 크랭크 기구라고 불리는 거죠. 피스톤 크랭크 기구. 이게 크랭크, 얘가 피스톤. 그래서 크랭크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피스톤이 이제 이렇게 좌우 왕복 운동을 하는 이런 기구죠. 크랭크가 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돈다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000rpm으로 회전한다. 요 순간에 이제 나중에 요 순간 요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이 커넥팅 로드의 각속도가 얼마냐. 항상 여러분들에게 풀라고 그러는 거는 학부 동력학에서 풀라고 그러는 건 요 순간 어떤 한 순간의 속도, 어떤 한 순간의 각속도 이거죠. 왜? 시간이 변하면 얘가 이쪽으로 옮겨오면 얘 커넥팅 로드의 각속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구하라고 할 땐 요 포지션에서, 요 자세에서의 얘의 각속도 구해라. 그런 문제다 이거예요. 자, 얘 커넥팅 로드의 길이 또는 크랭크의 길이 이런 게 다 주어져 있다. 요게 40도다. 그러면 베타는 얼마냐? 이런 거는 사인 정리 쓰면 구할 수 있죠. 사인 베타분의 이거는 사인 알파분의 이거 뭐 해가지고 베타 이런 건 다 구할 수 있고.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2000rpm이라고 하는데 rpm이라는 건 revolution per minute예요. 단위 1분당 몇 바퀴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1분당 2000바퀴 돈다. 그러면 1초당 60으로 나누면 몇 바퀴 도는 게 나오고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2000에다 2파이를 곱한 다음에 60으로 나누면은 바로 라디안 퍼 세크로 앵귤러 벨라시티 저게 나온다.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로 계산해야 모든 게 계산이 뭐 혼동이 없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커넥팅 로드 C의 각속도 구해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 A점의 속도 알고 있어요. A점의 속도는 뭐 이거 중심으로 도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 각속도 아는데 A와 B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왜? A점의 속도 알고 이 R의 각속도 아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각속도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점 정리 써서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B의 속도. 자, B의 속도 구하고 나서 B의 속도와 D의 속도는 B점은 얘도 속하지만 얘도 속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의 속도와 D의 속도는 또 이 강체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그 이점 정리 또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놓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만 움직인다라는 조건을 갖다 적용하면 거기서 이 커넥팅 로드의 각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B점의 속도를 여기 구했어요. 이거는 주어진 것들 다 대입해서 A의 속도로부터 크랭크의 각속도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죠. 구하고 그 다음에 D의 속도는 B의 속도에다가 B와 D는 같은 강체 C 이상의 저거니까 B에서부터 D까지.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놈이에요. 오메가 C는 모르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C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방향은 알죠. 얘가 지금 평면 운동하고 있으니까 K 해트 방향이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여기 뭐 앞에서 계산한 알파 값, 베타 값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각도들이 13.95도 이게 여기 베타 값이 13.95. 계산해 보니까 D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D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아느냐면은 D는 I 방향 성분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0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이 성분이 0이어야 된다. 거기서 또 오메가 C가 결정이 된다. 오메가 C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D점의 속도 구하는 거는 그 오메가 C 결정됐으니까 D점의 속도 구하는 건 여기다 오메가 C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D점의 속도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 결정된 오메가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D의 속도가 I 방향 속도 성분이 구해지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 이런 걸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대략 이런 종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구나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지금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경우 2점 정리 이렇게 써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 여러분이 나가서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2점 정리 써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놈의 각가속도 구해라. 자, 크랭크의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커넥팅 로드의 각속도도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 초등학생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얘가 일정하다고 해서 얘가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얘 각가속도 구해라. 그러면 이번엔 각가속도는 가속도하고 관계가 되니까 아, 가속도 가지고 뭔가 구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도 A점의 가속도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B점의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B점의 가속도. 왜 A와 B는 다 여기에 붙어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B점의 가속도는 A 가속도에다가 여기에 탄젠셜 성분, 그 다음에 여기에 센트리퓨갈 성분 이렇게 더해진다. 이게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이죠. 근데 크랭크는 각속도가 일정하게 돈다고 그래서 이 각가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도 0이고 두 번째 항도 0이에요. 세 번째 항만 남아. 세 번째 항만 남아. 그 세 번째 항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거 앞에서 구했잖아요. 이거 구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B점의 가속도 값이 구해진다. 자, B점의 가속도 구하고 나면 그다음에 D점의 가속도를 B와 D는 또 이 C에 붙어 있으니까 가속도 관계식 써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C의 커넥팅 로드의 각속도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는 놈이고 요 놈만 모르는 거죠. 요거 알파 C, 그 알파 C K 하트 요것만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면은 알파 C에 대해서 I 성분과 I 해트 성분과 J 해트 X 방향과 Y 방향 성분 각각 나온다. 근데 여기서 D점은 가속도 성분 역시 Y 방향 성분은 없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데서 알파 C가 결정이 된다. 알파 C가. 그럼 그 결정된 알파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D점의 가속도도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여기 밑에 여기 써놓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계산할 때 여러분이 이 유효 숫자를 항상 동일하게 써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할 때 막 어디는 뭐 여기 이것도 유효 숫자 3개인 거예요. 0, 7, 5. 이것도 뭐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경우는 유효 숫자 꼭 하기 위해서 0.0750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이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올려. 이게 유효 숫자 4개죠. 2094. 이것도 유효 숫자 4개입니다. 2115 4개예요. 유효 숫자 통일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계산하다가 하나라도 유효 숫자 4개 다 쓰는데 하나를 유효 숫자 5개까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집어넣으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게 균등하게 발전해야 전체적인 프로덕트가 예를 들어서 나로가 올라가는데 다른 기술들은 무지하게 발전되어 있는데 뭐 안에 있는 무슨 엔진 기술 하나 잘못되면은 걔가 올라가다 터져버려가지고 나머지 아무리 훌륭한 기술 가지고 있어봐야 못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숫자들 여러 개 갖다 쓰는데 동일한 레벨로 에큐러시를 갖다 갖는 걸 써야 그게 그 결과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정확한 거 갖다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지겠지. 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를 뭐 몇 가지까지 쓸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돼요. 보통은 적어도 3개 정도 이런 계산할 땐 3개 정도는 써야죠.
최소한 유효 숫자 3개 정도 써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가려면 다 통일해서 4개까지 써야 되고, 뭐 더 정확하려면 5개, 6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이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는 보통 3개 정도는 유효 숫자를 보통 씁니다. 3개. 뭐 2개만 쓰면 너무 근사화돼 버리기 때문에 유효 숫자를 이런 계산할 때 보통 그렇게 쓴다. 유효 숫자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에서 다뤘던 그 피스톤 크랭크 기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기구는 이것도 저 포바 링키지 기구라고 그러는데, 이 사절 기구라고 얘기하는 이런 저건데, 사절이라는 건 절이라는 얘기는 조인트를 얘기해요. 조인트, 마디. 절이라는 게 마디절이죠. 마디. 마디가 뭐냐면 여기도 마디, 여기도 마디, 마디, 마디. 4개의 마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절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앞에서 이렇게 다뤘던 이것도 사실은 사절기구입니다. 왜? 여기도 이거 마디 하나, 여기 마디 하나, 여기 마디 하나. 그다음에 이 피스톤과 이 그라운드 사이에 이 트랜슬레이셔널 한 그것도 하나의 마디. 그것도 조인트예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슬라이딩 평면 운동할 때는 이걸 갖다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조인트가 4개가 있어서 이것도 사절기구예요. 사실은 사절기구. 다 사절기구라고 얘기하죠. 이 사절기구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인가 4학년 때 가가지고 기구학 배우게 되면 이 사절기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사절기구가 제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대표적인 기구예요. 운동을 발생시킬 때 아주 이 기계공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일 편리하고 유용하게 많이 써요. 자,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요쪽에 요 링크가 그래서 움직이는 이 그라운드까지 치면은 링크가 4개인데, 그라운드는 고정돼 있고 요쪽에 좌측에 링크가 있고 우측에 링크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측 링크는 얘 운동을 준다고 그래서 인풋 링크, 입력 링크라고 하고, 요쪽에는 출력 링크, 보통 follow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따른다, follow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갖다 연결했다 그래서 얘는 커플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커플러. 연결하는 링크, 연결 링크, 이거 입력 링크, 출력 링크, 연결 링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입력 링크의 각속도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연결 링크와 출력 링크의 각속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얘 입력 링크의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얘네들의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각가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죠. 얘 각가속도 0이라고 해도 얘네들 각가속도 0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순간 그걸 구해라. 그런 얘기죠. 졸리지? 졸리면 일어나. 자, 그래서 요 순간 보면 요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여기서 여기 벡터에 관련된 요 값들이 여기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 입력 링크의 각속도가 20 라디안 퍼 세크. 자, 이랬을 때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하는 것도 바로 2점 정리 써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자, A점의 속도 아니까 A점의 속도, B점의 속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이 링크의 각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A와 B는 요 링크에 속해 있으니까 B의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속도로부터 D의 속도를 갖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각속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속도로부터 미지수가 하나 등장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요 점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또 이 관계식이, 속도 관계식이 하나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구한 속도 D가 이쪽에서 구한 속도 D하고 같다는 데서 I방향 성분과 J방향 성분이, X방향과 Y방향 성분이 같다라는 2개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미지수가 요놈의 각속도 미지수 하나 있었고 요놈의 각속도 미지수 하나 있었죠.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풀린다 이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B점의 속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B에서부터 D의 속도, B에서부터 D의 속도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고, B에서부터 D의 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E에서부터 D의 속도 구하고, E에서부터 D의 속도. 물론 B에서부터 D의 속도 갈 때는 이 오메가 L 카플러의 이 각속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여기 미지수로 남아 있고,
E에서부터 D의 속도 구할 때도 이 F 출력 링크의 각속도 몬다고 해서 오메가 F 여기 남아 있죠. 여기서 요 X방향 성분이 요 X방향 성분하고 같고 요 Y방향 성분이 요 Y방향 성분하고 같다는 데서 식이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미지수 두 개, 오메가 L과 오메가 F 식 두 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런 걸 다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커플러와 연결 링크와 팔로워 종동 링크라고도 얘기하고 팔로워 이 출력 링크 쪽 각 가속도를 구해라. 아까 그랬죠. 입력 링크가 각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래서 이 커플러와 이 팔로워의 각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역시 이점 정리 가속도식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B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얘는 0이라고 그랬고 입력 링크의 가속도 0이니까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그래서 요거 구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B 구한 다음에 B로부터 D 구하죠. 근데 이때 모르는 게 뭘 모르냐? 이 알파 L. 커플러의 각가속도 요 값을 하나 몰라요. 얘는 앞에 문제에서 다 구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다 구해서 오메가 L 값은 다 구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값들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서 지금 모르는 건 알파 L만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동일한 가속도 D를 이번에는 뭘 가지고 구하느냐? 2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한다. 2점의 가속도. 그러면 또 똑같이 써가지고 그럼 이때 모르는 건 오메가 F만 알파 F만 모르죠. 오메가 F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으니까. 그래서 알파 F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이놈하고 같고 이놈하고 같고 그 식이 두 개 나오니까 미지수 두 개죠. 알파 F하고 알파 L하고 두 개가 미지수고 거기서부터 알파 L과 알파 F를 갖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점 정리 쓰는 문제들은 이와 같이 대부분 경우에 다 그냥 그 적용만 하면 그 다 저절로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끔 돼 있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가 요 앞에서 나왔던 예죠. 순간 중심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순간 중심이라는 게 뭐냐? 일단 동력학의 순간 중심이라는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동력학 책에는 여기 기구학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때 순간 중심의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게 될 때가 있을 텐데 뭐 어렵지 않아요. 순간 중심은 뭐냐? 순간 중심은 항상 두 강체 사이에 정의되는 거예요. 두 강체 사이에 정의되는데 어떤 게 순간 중심이냐? 어떤 점이 두 강체의 순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 두 강체의 순간 중심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점이 공간에 그 점을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점에 속한 A라는 강체가 있고 B라는 강체가 있으면은 A 강체에 속한 점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점을 A 스타 점이라고 하고 B 강체에 속한 점으로서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점을 B 스타 점이라고 하면은 그 A 스타점의 속도와 B 스타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 그 위치점을 순간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여기 아까 나왔던 이 구름 접촉할 때 이게 닿고 있는 점 닿고 있는 점은 구름 접촉할 때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위치에 있고 속도가 같아지잖아요. 두 점이 닿고 있는 점. 순간 중심점이에요. 구름 접촉하는 점, 순간 중심점. 또 이 앞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B점은 뭐와 강체 C와 강체 L의 순간 중심점이에요. 항상. 왜? 이 B점은 강체 C에도 속해 있고 강체 L에도 속해 있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속도가 같죠. 순간 중심점이에요. 얘와 C와 L의 순간 중심점은 B예요. 동일한 얘기로 L과 F의 순간 중심점은 D예요. 그다음에 이 점은 F와 그라운드 사이의 순간 중심점이에요. 그게 순간 중심점이라는 의미예요. 정확한 순간 중심점. 근데 동력학에서는 여러분 다른 동력학에서는 순간 중심점을 주로 뭘로만 다루고 있냐면은 이 그라운드와 어떤 강체 사이의 순간 중심점만 다루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속도 구하는 데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등장한 예제를 보면은 이 예제에서 이 시점은 그라운드와 이 강체 디스크의 사이의 순간 중심점이에요. 그럼 순간 중심점에서 여기 속도가 얘하고 같은데 순간 중심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이 순간 중심점, 그러니까 이거 그라운드와의 순간 중심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강체에 있는 모든 점들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는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요 B는 요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A의 속도에 비해서 B의 속도는 요 길이의 B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D점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요거 중심으로 해서 이 강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중심점을 이 지면과의 이 어떤 강체와의 순간 중심점을 알면은 이 강체에 속한 모든 점들의 속도를 구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A의 속도가 1.2라고 그랬죠, 이게 1.2다.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1.2다. 그럼 B의 속도는 얼마냐? B의 속도는 CA분의 CB를 곱한 1.2에다가 그게 B의 속도예요. 그러면 D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CA분의 CD를 곱한 요거에다가 더 곱한 게 D의 속도의 크기예요. 방향은 물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5도. 얘가 이렇게 도니까 얘 45도 이렇게 방향 가질 테니까. 그죠? 얘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아주 편리하다. 이 순간 중심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면 아주 편리하다. 근데 이 순간 중심을 이용하는 이 개념은 그러나 한 가지 경우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평면 운동을 하는 속도 해석할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순간 중심의 개념은 가속도에는 적용 안 돼요. 가속도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순간 중심이 그 개념이 여전히 공간 운동할 때도 성립하는 거지만, 공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써먹어 가지고 뭘 해석을 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구하고 하는 데는 못 써먹어요. 어차피 공간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하학적, 이 순간 중심 개념 이용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평면 그림은 우리가 그리기 쉽잖아요. 평면 그림은. 근데 공간 그림은 우리가 그게 아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나 그리지 못 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 순간 중심, 공간 운동하는 그런 어떤 강체에 대해서 순간 중심 개념 이용해서 뭐 속도 구하고 그런 거는 보통 이용을 안 해요. 그건 여전히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간에 복잡한 게 있는데 어떤 한 점이 복잡한 강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그 순간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고 있어요. 모든 그 강체상의 점들이 공간 운동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건 이용은 해먹을 때가 별로 없다 이거죠. 분석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용하는 순간 중심 개념을 이용하는 거는 평면 운동하는 강체의 속도 해석할 때, 그때 뭐 속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각속도를 구한다든지 그럴 때만 유일하게 이걸 이용하는 거다. 그 외에는 이용할 데가 없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간 중심이, 그래서 순간 중심 개념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체가 4개가 있죠. 여기에 자기 지면이 있고 입력 링크가 있고 커플러가 있고 출력 링크가 있고 강체가 4개가 있죠. 그럼 순간 중심이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순간 중심은 두 강체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강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2예요. 4 컨비네이션 2.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얘는 A는 그라운드와 얘 사이에 순간 중심, B는 얘와 얘 사이에, 또 D는 얘와 얘 사이에, E는 얘와 얘 사이에 4개는 했는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그라운드와 얘 사이에 순간 중심하고 얘와 얘 사이에 순간 중심. 그런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 이제 기구학 가서 배워요, 여러분. 순간 중심을 알면은 이 속도 해석할 때 편리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다 이거죠.
근데 순간중심, 그래서 순간중심이 자꾸만 동력학에서 주로 써먹을 때 그라운드와 어떤 강체 사이의 그 순간중심을 가지고 그 강체의 속도 해석할 때 그라운드에 속한 점들은 다 속도가 0이니까 그 이 상대적인 속도가 이 그라운드의 그 강체에 속한 점들이 전부 그 순간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순간중심의 속도가 0이면은 이 강체상에 있는 점들은 요 점에 대한 요 상태의 속도만 구하면은 바로 그 속도가 절대 속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놈 기준 속도가 0이 돼 버리니까. 그런 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동력학 배우고 나서 자꾸만 그 혼동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혼동하지 말라고 아예 순간중심 정의부터 지금 정확하게 다 전달해 주는 건데 또 그 정의 얘기해 줬는데 불구하고 책 읽다 말고 또 문제 무슨 솔루션 뭐 이상한 솔루션 막 이렇게 풀다 말고 그런 또 생각을 나쁜 영향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순간중심이라는 것은 순간중심은 속도가 0이 되는 게 순간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중심은 바로 뭐냐면 그라운드와 어떤 강체 사이의 순간중심이에요. 왜? 그라운드에 속한 점들은 다 0이기 때문에 이 강체에 속한 점으로서 그라운드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속도가 같아지려면 0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라운드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이다 하는 거는 그라운드와 어떤 강체 사이의 순간중심만 0이 되는 거지. 이 앞에, 이 뒤에 나오는 이 예제처럼 여기서 순간중심, B도 순간중심이라고 했어요. B는 뭐와 뭐 사이의 순간중심? 이 R과 G 사이의 순간중심이에요. R과 G 사이.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얘가 얘를 중심에서 돌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중심에서 돌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얘가 얘를 중심으로 이 B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B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요 A의 속도는 요 돌고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오메가 그렇게 구해지지 않죠. 왜? 얘가 속도가 있으니까 얘 속도에다가 그걸 더해줘야 되죠. 그래야 얘 속도가 구해지죠. 그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다 맞아.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순간중심이라니까 무조건 순간중심은 속도가 0이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그렇게 쓰여진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잠깐만 보다 보니까 이 중심이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돌면은 이 각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되는데 여기 순간중심일 때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하고 이게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순간중심이 얘가 순간중심이지만 얘가 움직이는 중심이에요. 얘는 움직이는 순간중심이니까 얘 속도가 0이니까 요거 0에다가 얘가 요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 각속도에다가 요거 곱한 거만큼만 하면 되지만 얘가 얘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물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지만 각속도 하면 되지만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이는 양을 더해줘야 얘의 속도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혼동하니까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또 많은 학생들이 그걸 또 혼동해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순간중심이 얘도 순간중심이라고 그러고 얘도 순간중심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책 보니까 순간중심의 속도가 0이 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를 중심으로 돌면 얘는 이거 곱하기 도는 각속도가 되고 얘를 중심으로 돌면 이거 곱하기 각속도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참 기특한 학생인 거예요. 생각을 지금 많이 한 거죠. 그래도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 생각한 것만 해도 상당히 기특한 건데 거기서 그런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 혼동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뭘 공부하다 혼동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혼동이 된다는 거는 왜? 혼동이 된다는 건 뭔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혼동이 안 돼요. 절대. 생각이 없는데 무슨 단순한 사람은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살죠. 세상이 너무나 명료해 보이고 혼동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뭔가 깊이 생각하려고 그러면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혼동스럽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넘어서면 되는 거죠. 그걸, 혼동되는 거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점 정리만 열심히, 이점 정리하고 구름 접촉하는 조건만 열심히 얘기했어요. 나머지 세 개 정리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개 정리는 우리 금요일 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는 나머지 세 개 정리가 그렇게 어렵냐? 그거 어렵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나머지 세 개 정리는 아주 자주 안 나타나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 읽어봤을 때는 어렵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세 개 정리, 1점 정리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각속도 덧셈 정리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보면 그런 문제들이 잘 틀려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바로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데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쉬운 데서는 기회가 없어요. 어려워 보이는 데서 기회가 있어요. 어려운데도 아주 어려워 보인다. 그럼 거기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다 틀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나만 틀리는 경우. 나만 틀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쉬워 보이는 문제. 쉬워 보이는 문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워 보이면은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쉬워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려워 보이는 문제. 요것도 나만 틀릴 수 있는데, 왜? 어려워 보이니까 이거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왜 냈지?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문제를 떡하니 풀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리니까 쉽게 풀리던데?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저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적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려워 보일 때는 오히려 그때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진짜 어려운 게 아닐 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닐 때.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안 냅니다. 아까도 얘기 계속했지만 변별력이 없어 안 내요. 진짜 쉬운 문제를 안 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쉬운 것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쉬워 보이는데 조심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물론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뭘 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건 뭐 문제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 연습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거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솔루션만 자꾸만 찾아보고 솔루션 자꾸만 보고 풀지 마세요. 솔루션에 보면은 2점 정리는 그나마 여러분 책에도 잘 저게 돼 있어서 2점 정리 뭐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1점 정리나 무슨 뭐 이런 거 푸는 거 보면 솔루션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점 정리, 각속도 덧셈 정리, 백탑 미분 정리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그거 꼭 써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배운 거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자꾸만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연습 문제 풀면서. 그 자꾸만 솔루션 보고 그냥 푸는 방법만 익히려고 그러면은 절대 깊이 못 들어가요. 절대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 그 4개 정리를 내가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이유는 그거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익숙하게 습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운동하기 쉬워지고 나면 동력학 전체가 다 쉬워지니까. 그 동력학이 쉬우면은 역학 전체가 쉬워집니다. 역학 전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연습 문제들, 우리 15장 끝나고 나면 곧바로 또 두 번째 퀴즈 15장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퀴즈가 15장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15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장이. 내가 그랬죠. 동력학에서 15장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동력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야 돼요. 열심히. 15장만 잘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엔지니어링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운동학만 잘해도. 자,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